자,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천재 동아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식의 원리 하겠습니다. 한동안 이제 그 밖에 외도를 하신 분들이 슬슬 돌아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하락장이 오거나 이제 혼자 하기 좀 힘들면 저를 많이 찾아오시니까 회원님들이 연락도 좀 더 많아지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이 시작되면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는 주식의 원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할 건데요. 이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들어야 되냐? 엄마, 아빠, 누나, 고모, 이모, 삼촌, 처제 등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식하는 사람들은 꼭 들어주세요. 오늘 강의 진짜 중요한 강의입니다. 지나쳐도 상관없는데 꼭 들어주세요. 주식의 원리라는 강의를 할 건데, 자,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막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죠? 폭발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어. 너도 나도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시대. 좋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 돌파하면서부터 누구나 수익이기 때문에 행복한 장세. 그렇습니다. 자, 그런 장세가 왔어요. 그런데 어제 금요일에 이렇게 한번 하락이 왔어요. 그 전에서부터도 행복을 하고 있었고요. 1월 11일 이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저번주 일요일부터. 그죠? 저번주 일요일날 여기 8일날 끝나고도 말씀드렸죠. 더 상승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이 하락을 누가 받아줘? 개인이 받아준다. 이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다만 문제는 다 알아도 개인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잘 아냐 모르냐를 놓고 따졌을 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봐요.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든 세력이든 외국인이든 등등등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데 개인하고는 좀 다르게 이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뭐냐면 보통 주식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구도예요. 같은 구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거, 세력이 됐든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이건 상관없어요. 왜? 돈 많은 애들, 돈 많은 주체자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강의 아니죠? 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 어떤 행동들을 하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나, 개인들처럼 이렇게 사놓고 묻어놔서 여기서 팔겠다 이렇게 하는 투자가 아니에요. 주식은 항상 어떻게 되냐, 주식은 보유주식과 유통주식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 용어들은 너무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내가 막 그냥 대충 섞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할게요. 알았죠? 용어를 모른다고 주식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서 설명해 줄게. 이렇게 보유주식과 유통주식이라고는 안 하는데, 보유주식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라든가 이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들 있잖아. 내가 이 회사에 50%를 갖고 있다, 이 회사에 30%를 갖고 있다, 이렇게. 그죠? 보통 그 이익의 변동이 많이 되진 않아요. 보통 이사님들이나 이렇게 갖고 있는 보유 주식 수들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보유주식은 움직임이 강할까 안 강할까? 안 강하다. 이렇게 움직임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다 되게 쉬운 강의니까. 자, 유통주식은
뭐냐? 여러분들이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사고 막 팔고 들고 있기도 하고, 근데 막 보유주식 같이 막 계속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사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주로서 대주주로서 이렇게 있는 주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움직인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은 주가가 자, 이렇게 흘러가요. 보통 주식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봐봐. 이 회사가 기본적인 뭐 천억짜리 회사야. 천억짜리 회사인데 이렇게 흘러가. 그래갖고 이 회사가 900억이 됐다가 1200억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주가는 지금 현재 시세에 돈의 그 경제 상황을 반영도 해주니까 주식 거래가 없는 애들도 프로그램 같은 걸로 매매를 해서 어느 정도 평단가를 맞춰줘요. 지수랑 맞춰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우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잘 봐봐요. 여기에 봐봐. 보유주식이 그대로 있어. 근데 얘가 말 그대로 50%를 갖고 있다고 봐봐. 유통주식이 50%야. 보유주식이 50%, 유통주식이 50%야. 그러면 유통주식이 50%인데 이 회사를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고 싶어. 이 회사가 뭔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가능성도 있어서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올리고 싶어. 어? 응? 지금까지는 어렵지 않죠? 네? 지금까지 설명이 어렵진 않죠? 내가 계속 체크할 거야. 잘 들어봐. 자, 어렵지 않으면 1번. 자, 한번 눌러줘요. 1번 쫙 눌러줘봐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야 돼. 이게 오늘의 이 강의를 듣는 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돈 주고 듣는 강의보다 100배 좋은 강의야. 이거는 진짜 꼭 들어요.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야.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거니까 잘 들어요. 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웬만하면 보유주식은 주가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크게 달라지진 않아. 보유주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50%에서 말 그대로 좀 팔아서 45%뭐 40%이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지만 얘네가 막 50%를 다 팔거나 이러진 않아. 그러니까 이사진들에서 1, 2%씩 팔거나 뭐 대표가 한 3% 팔거나 이렇게 주가가 너무 올랐을 때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주주가 이렇게 파는 경우. 응? 그쵸? 그런 경우 많이 들어봤죠.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대주주가 뭐 2% 팔았다, 3% 팔았다, 이렇게. 그쵸? 그리고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회사에서 좀 산다던가, 대주주가 좀 산다던가, 사장이 좀 더 산다던가, 우리 회사 괜찮으니까 좀 더 사 모은다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다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혹시 영화 작전 보신 분 있어요? 작전? 자기 영화 작전을 봤다. 작전을 본 사람 3번. 네, 사인님 어서와요. 자, 작전 본 사람 3번. 이 영화 꼭 보세요. 꼭 알죠? 영화 꼭 보세요. 이 영화 요즘에 공짜로 많이 돌아다니니까 작전이라는 영화를 꼭 보세요. 여기에 약간 불법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꼭 작전이 아니더라도 주식을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보유 주식을 제외한 유통 주식을 유통 주식을
돈 많은 애들이 모아요. 돈 많은 애들이 주식을 사. 그래갖고 돈 많은 애들이 막 주식을 사. 그래갖고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주식을 산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 회사가 보유 주식과 보유 주식 한 거와 유통 주식이 예를 들어서 유통 주식을 얘네가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돈 많은 펀드라든가 아무튼 등등등등 세력이라고 안 할게요. 등등등등 애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많이 보유를 하게 됐어. 한 3, 40%를 보유하게 됐어. 그럼 얘네가 50%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시장에 풀린 주식이 얼마 안 되는 거야. 시장이 풀린 주식이 얼마 안 돼. 어서 오세요. 시장이 풀린 주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A라는 회사의 평균 거래량이 줄어들게 돼요. 평균 거래량이 줄고 주가가 거의 안 움직이는 형태가 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주식이 보유한 애들은 주식을 판다고 해서 안 판다고 했어. 거의 안 판다고 그랬지. 유통 주식 가진 애들이 돈을 벌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이제부터 간단한 얘기야. 봐봐. 지금부터 되게 쉬운 얘기야. 유통 주식을 갖고 있던 이 돈 많은 애들, 돈만이라고 할게요. 돈만이가 한 40% 갖고 있어. 그럼 이 회사를 올리고 싶어. A라는 회사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 아니야. 뉴스 같은 거 흘리지 않아.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봐봐. 보유를 50% 갖고 있고 유통이 40%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유통 주식이 10%도 안 돼. 10%밖에 안 돼. 유통 주식을. 그래. 그러면 보유 주식을 여기에 얼마 없는 그 주식이 여기에 있는 걸 비싸게 살면 돼. 아니지. 팔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얘네는 물량을 계속 갖고 있어야지. 갖고 있으면서 얼마 안 돼 있는 호가창에 몇 개 없는 주식을 사버린다고. 그래서 주식을 막 사.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호재를 만들거나, 근데 이런 거는 하수들이 하는 거고 호재가 없이 아침부터 갭상을 시켜. 그래. 그리고 막 끌어줘 막. 그러면 얘네가 말 그대로 뭐 40% 갖고 있던 애들이 뭐 한 43% 이렇게 들고 갈 거 아니야. 그치? 왜? 조금만 사도 오른단 말이야. 파는 애들이 없어. 왜? 다 갖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그래 안 그래? 얘네가 만약에 많이 갖고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까지는 안 가지고 가요. 보통 한 20, 30% 정도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절반 이상을 갖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되면 뭐 걸리네 금감원 어쩌네 이런 거 말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조금만 사도 얘가 막 올라가. 상한가를 간다거나 어떻게 해도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 상한가를 갔어. 그 다음날 동시효과에 파는 애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동시효과에 파는 애들이 얼마 없어. 여러분들 같으면 들고 있는 거 팔겠어? 상한가 갔는데? 팔아 안 팔아? 팔겠어 안 팔겠어? 안 팔지. 그러니까 이거를 살려고 할 때부터 벌써 갭이 뜬단 말이야. 더 높은 가격에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럼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시작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갖고 있던 애들이
막 팔아? 안 팔아 얘네도. 그럼 어떻게 돼? 파는 애들이 별로 없고 이 회사가 주가가 오르니까 사는 애들이 생겨. 그러면 주가는 또 오르게 돼. 그치? 그 과정이 생겨. 이런 식으로 연상으로 오르는 과정이 생겨. 그러니까 연상이 됐든 아니든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올르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됐든 이런 과정이 생긴다고. 이렇게 자꾸 상한가를 치든 아니면 뭐 급상승 장대 양봉이 나와서 밀렸다가 다시 오르든 이 과정들이 생겨. 이 과정들이 바로 돈을 유통시키는 거야. 그래서 물량이 너무 많은 애들은 올리는 도중에 계속 이익 실현을 하면서 물량을 정리하면서 너무 많은 물량을 던지진 않아. 왜? 얘네가 막 물량을 조금씩 던져. 하루에 1%씩 던진다던가 뭐 2%씩 던진다던가 한 40% 갖고 있는데 언덕이님 잠깐만 기다려봐. 방금 얘기했잖아. 40%를 갖고 있는데 얘네가 많이 던지진 않는다고. 조금씩 나눠 판다고. 왜? 그렇지. 너무 많이 던지면 하락하면 어떻게 돼? 매수가 안 들어와. 뭔 얘기인지 알겠지? 여러분도 알지? 급락을 막 하면 사람들이 안 사.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 급락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오전에 동시효과부터 시작을 해서 적은 물량으로 상승을 시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올린 다음에 올리고 이런 거 많이 봤지? 그치? 그리고 다음날 또 올리고 근데 이거를 작게 보면 이런데 만약에 크게 보잖아? 큰 틀로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 예를 들어서 대기업으로 해줄까? 급등주로 해줄까? 여러분들 원하는 걸 얘기해. 대기업으로 해줘? 급등주로 해줘? 뭘 하든 상관없어. 급등주 하나 얘기해봐. 정말 많이 올라간 거. 급등주 중에 정말 많이 올라갔던 거 어떤 거? 얘기를 해봐. 쉬운 얘기를 해줄게. 얘는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 지금 올라가는 애들은 설명이 조금 어렵고 얘는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봐봐. 신풍 좋아. 신풍. 그래 박셀도 좋다. 박셀바이오도 봐봐. 박셀바이오도 많이 올랐잖아. 자 봐봐. 회원님 1번. 자 1번 봐봐. 자 이 회사가 잘 봐봐. 이 회사가 처음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잘 봐.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호재가 있으면서 이 물량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한번 끌어줘. 봐봐. 끌어줘서 상승을 시켰잖아. 그치? 자, 여기에서 상승이 한번 나왔어. 상승이 한번 나왔는데 그 다음에 급락을 시키잖아. 봐봐. 여기에서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상한가 가고 중간에 조정 나오고 상한가 가고 막 이렇게. 자, 여기에서 급락이 이렇게 나와. 14%, 16%. 야, 생각을 해봐. 갈 때는 상한가로 갔는데 떨어지는 거 14%, 16%그 위에서 어떻게 돼? 올라가다가 쉬는 구간들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고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고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매수가 들어와. 그치?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있던 거를 말 그대로 40% 갖고 있었던 거를 상승 시 2%, 3%에서 2%뭐 이런 식으로 팔다가 여기에서 다시 1%, 2% 이렇게 파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를 다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팔면 하락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상승할 때도 팔고 떨어질 때도 팔면서 물량을 조금씩 팔아. 봐봐. 그러다가 어느 일정 수준 정도 오면
다시 상승을 시켜. 다시 상승을 해. 그 상승을 할 때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횡보 구간이라는 게 나와. 이 횡보 구간 때 더 상승시킬 거면 물량을 다시 확보하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한 돈을 가지고 물량을 다시 확보하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면 물량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하락을 시킬 거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그게 대부분이 다 비슷해. 근데 이걸 잘 봐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급등을 시킨다고. 이렇게 급등할 때에 물량이 많이 나와? 봐봐. 원래 급등할 때 물량이 많이 필요한데 물량이 많이 나와, 많이 안 나와? 물량이 많이 안 나오지. 왜 물량이 안 나와? 얘네가 매도를 강하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때 호재도 있어서 개인들도 안 팔아. 그럼 서로 눈치 볼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이런 과정이 있어. 요즘 장세가처럼 미친듯이 오르는 장세가 한번 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봐봐. 이거 체크. 자, 체크해. 자, 봐봐. 여기 체크해. 아까 요 앞에서도 여기 고점일 때도 봐봐. 여기 고점일 때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 나오지? 여기에서도 쉬어가는 구간 나오지? 이런 것처럼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터져. 근데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반등 나오지. 그치? 그래서 아직 안 끝난 것처럼 보여줘. 자, 또 하라 그래? 또 하라 그래? 하는데 얘네가 10% 20%씩 떨어져도 하한가로는 잘 안 떨어진다고. 왜? 물량을 적당히 팔면서 단타쟁이들이 여기에 따라 붙게. 단타 애들이 막 할 수 있게 단타를 막 하게. 그래서 막 하잖아. 막 여러분들도 하잖아. 나도 뭐 여기 막 떨어질 때 한 번씩 엔돌파도 하고. 그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린단 말이야. 떨어뜨리면서 어떻게 해? 반등을 시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매도를 하려는 애들은 멈추고, 물린 애들은, 여기서 물린 애들은 추매를 하고. 그치? 그래갖고 얘네가 아직도 이 회사가 어찌고저찌고 나중에 대박이 어찌고저찌고 40만원 50만원 가는 회사인데 지금 한번 손바뀜을 하고 있네. 물량을 털고 있어서 하고 있네. 아직 호재가 남아있으니, 임상이 남아있으니, 뭐가 어찌니 저찌니, 뭐가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계속 뉴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을 못 팔게 잡아놓고 계속 매도는 나와. 근데 그게 이 매도가 나오는 것들이 투자자별 매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기관이나 이런 애들이 큰 물량으로 파는 게 보이는데도 개인들은 아니야, 더 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렇게 잡아놓는단 말이야. 이런 경우가 하나 두 개가 아니야. 이런 게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런 필룩스 같은 회사들도 봐봐. 보여? 이런 식으로 물량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이렇게 해서 호재를 붙인 다음에 상승을 시키면서 이익 실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익 실현을 하면서 그 다음을 봐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지만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 보이지? 왜? 물량을 차분하게 쫙 정리하는 거야.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고. 주식은 내가 말했잖아. 주식은 주가가 여기에서 멈췄을 때 더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매출의 신장이 있어야 돼. 회사가 확장된다는 게 확실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호재로 인해서 잠깐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빠진 다음에 정말 이 회사가 좋은 회사고 돈을 많이 번다. 그럼 이 다음에 상승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온 회사 중에 하나가 카카오 같은 회사야.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관심을 받아서 상승을 한 뒤에 매출이 더 신성돼서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이 가격이 적정가냐? 적정가는 아니야. 왜? 훨씬 더 높은 가격이지. 주식은 웬만한 회사의 값어치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돼 있어. 당연히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런 회사들은 일정적으로 수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환율이라든가 달러 영향이라든가 인플레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 지수의 상황에 맞춰서 주가의 값어치를 책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10만 원이 됐으면 LG는 최소한 8만 원은 될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전체적인 평균의 가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업은 조금 덜한 기미가 있지만 그래도 급등을 하거나 너무 거품이 심하게 올라가는 애들은 나중에 다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 하지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지. 이렇게 떨어지면 주식을 사기가 좋아, 안 좋아? 올라갈 때 사기가 좋겠어? 떨어질 때 사기가 좋겠어?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행동이야. 주식은 떨어질 때 사기가 좋아? 올라갈 때 사기가 좋아? 떨어질 때 사기가 좋아. 왜? 싸게 산다고 생각되고 기회가 오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하락 중에 받아먹는 거야. 받아먹어서 단기적으로 받아먹는 걸 되게 많이 해. 여기에 사갖고 좀 오르면 좋아하고 좀 사면 오르면 좋아한단 말이야. 이 구간에 개인들이 많이 못 먹어. 어느 정도 익절하고 나오고. 왜? 이 구간에서 횡보 기간이 한 달, 두 달 정도 횡보하기 때문에 정체된 구간이 한 달, 두 달 정도가 이어지는 구간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파는 사람들이 많고, 이때에 이 주식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 횡보할 때 다른 놈이 올라갈 때도 있으니까 갈아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한 종목을 하는 게 오래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한 종목을 했는데 그 종목이 안 움직이면 또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얘기야. 주식은 매수를 해서 상승을 시킨다면 이 주식을 매수한 주체자들이 위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주식은 외인과 기관이 끌어주는 주식이야. 절대 외인 기관이 파는데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 뭐 외인이 팔고 기관이 사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같이 동시에 팔면서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고. 그런 장세야 지금. 응? 내가 지금 며칠 전부터 했던 얘기가 이거야. 기관이 여기에서부터 저번 주부터 계속 이걸 얘기해 주는 거야. 기관이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특히 연기금과 투신이나 이런 애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 안 그래?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다고. 얘네가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익 실현을 다 누가 받아주고 있어? 우리의 착한 개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받아주고 있어. 왜 이때 받아주고 있어?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5만원에 사서 10만원 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지금이라도 사서 5년이라도 묵혀놓고 10년이라도 묵혀놔서 20만원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묵혀놓는단 말이야. 그게 반복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사는 거야. 삼성전자네, 현대차네, 얘네가 F카를 만들어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전기 배터리 회사기 때문에 뭐가 어찌고 저찌고 해서 계속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들은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물리는 경우가 많아. 근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그냥 안 떨어져. 떨어질 때 반등이 나온다고. 그리고 또 떨어지고. 근데 웬만큼 괜찮은 회사는 엇비슷하게라도 반등이 나와. 근데 회사가 안 좋은 회사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반등 나와야 될 때 꼬라박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회사가 정말 장기 투자를 해서 1년, 2년, 10년 묶어놓을 거면 팔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단타를 하러 들어갔는데,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단타를 치러 갔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물렸다. 이 회사가 7만원 온다. 9만원 갈 때까지 한 달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알 수 없어. 지수가 지금부터 무너져서 2700, 2600, 2500 이렇게 간 뒤에 다시 3000이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어. 일주일 만에 올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올 수도 있고, 1년 만에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미친 듯이 사는 건 좀 참아달라 이거야. 예전에도 그랬어. 여러분들 알죠? 우리 대통령이 바뀌면서 주가가, 정체돼 있던 주가가 미친 듯이 한번 올랐어요. 2600까지. 1500대에서 2600까지. 여기에서 봐봐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 2000선에서 1800의 박스권을 4, 5년 동안, 5년 동안 돌파를 못하던 박스권이었어요. 이 박스권이라는 이 돌파를 못하는 이 장세를 대통령이 바뀌면서 한번 돌파를 해줬어. 그쵸? 돌파를 해줬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이랑 비슷하게 개인들이 미친듯이 주식을 사줄 때가 있었어. 다시는 이 가격이 안 온다. 3천 간다. 이때도 그랬어. 3천 간다고. 그리고 1년 동안 하락이 주구장창 하락을 하고 2년 차에 횡보를 했어. 2018년에 완전히 주구장창 하락장이 오고 2019년은 횡보장이 있었어. 하락을 하고 상승하고, 반전은 하락하고 반전은 상승하는. 이때도 마찬가지야. 떨어질 때 그냥 떨어져? 안 그래. 올라갔을 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떨어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여기가 꼭대기가 될지, 21선을 타고 가서 만나서 오를지, 당장 내일부터 11선을 타고 가서 만나 오를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정책적으로 갑자기 돈을 쳐다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펑크 회의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 그리고 예산 통과하는 것이 다음 주에 있으니까, 그게 통과되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기관 외국인이, 간단한 얘기야.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미친 듯이 팔 때는 사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최소한 이런 식으로 팔 때는 사지 말아라. 이런 날도 많아. 이렇게 막 사주는 날도 많아. 연속적으로 사줄 때 사도 늦지 않아. 하루 이틀 보고 사도 늦지 않아. 그리고 다시 해도 돼. 기관 외국인 따라잡기라는 공부도 많이 하잖아. 이럴 때 따라잡으라고. 그냥 걱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상관없잖아. 그냥 주식은 똑같아. 유통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돈을 벌려고 하는 게임이야. 돈을 벌려고 하는 게임이라고. 착하게 내가 너 돈 벌 때까지 홀딩 해줄게 이런 애들 없어. 내가 더 벌기 위해 들고 가긴 하지만, 돈 많은 애들이 회사 사장이 놓고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오는데 수익 실현을 안 하는 회사는 없어. 지금 이익 실현을 최대한 해서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잔치를 하고 있어. 실적 잔치를 하고 있어. 증권사나 이런 애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응? 고우바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지금 끝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내 말을 잘못 들으면 안 돼. 내가 말하는 건
끝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사면 다 뒤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2,500, 2,000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번 주에 장세가 조정장이니까 이번 주에 우량주 사는 걸 조심해달라고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 그런 것처럼 다음 주까지도 만약에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매도가 계속 나온다면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렸다 사라고. 내가 3일에 한 번씩 방송할 때 지금 좀 괜찮아질 수도 있겠어요. 어디까지만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단기 반등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또 올 수도 있잖아.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것들은 막 좋다고 할 수가 없어. 알았지? 특히 바이오는 더 조심하고. 정말 바이오에 물려갖고 못 태어나오면 정말 끝장나. 여러분,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원래 예전에 이렇게 한번 올랐었어요. 36만원까지. 그리고 15만원까지 떨어지는데 딱 1년 반 걸렸어. 2년 걸렸어. 2년. 10만원대에서 36만원까지 올리고 15만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바이오가 다 뒤지네 어쩌네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바이오들이 다시 돌아왔어. 이 회사가 떼돈을 벌어서 돌아온 줄 알아? 여러분들이 사줘갖고 돌아온 거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이 밀어줘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야. 이 회사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밀리는데 2년 동안에 1년 반 동안에 완전히 작살났다가 이렇게 됐어. 근데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주식이 다 이만큼 올랐어. 알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 100% 정도는 올랐어. 50%에서 100%는 웬만한 회사들이 다 올랐어. 우량주들은. 이 얘네만 오른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해서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얘네뿐만이 아니라 LG전자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얘네들 다 밑에서 50% 100% 올랐어. 그 밑에 떨어질 때보다 지금 10,000원에서 20,000원대까지 온 것처럼. 근데 더 이게 호재가 있는 애들은 더 많이 가지 당연히. 얘는 30만원짜리가 100만원 갔으니까. 전기차 배터리를 내가 2020년 초반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삼성 SDI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하지만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단타 치는 게 훨씬 많이 벌기 때문에 단타를 치는 거라고.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저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에 따라서 들고 가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해도 돼. 하지만 지금은 매도 구간이야. 누가 봐도 매도 구간이야. 진짜 힘든 건 3월에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 공매도 그냥 한 대잖아. 주가가 너무 올라서. 주가 오르는 거랑 공매도랑 뭔 상관이야. 매도하면 되지. 기관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지금 개인들 비투 한다고 난리잖아. 얘네들은 정신이 나간 애들이라 비투를 하는 거야. 안 그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박 치려고 인생 역전하려고. 이게 지금 어떤 때랑 똑같아? 비트코인 옛날에 2,500만원 갈 때랑 똑같아. 여러분들 비트코인 옆에서 2,500만원 갈 때 다 말렸잖아. 야, 나라에 제재한대 뭐 하는데 다 말렸어? 다 말려도 얘네들 팔아? 안 팔아. 왜 안 팔아? 꽂혀 있잖아. 대박 치려고. 근데 얘네가 2,000만원 1,500만원 가다가 다시 4,000만원 가갖고 얘네들이 팔아. 승리했지 않냐. 얘네들 또 우리가 5년 10년 뒤에는 8,000만원 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왜? 올랐잖아. 그런 얘기랑 똑같아. 지금 주식을 하는 사람들 말리자는 얘기가 아니야.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할 사람은 해. 다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기억을 해달라는 거지.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계속 나올 때는
주가가 안 오른다고. 내가 하는 말은 이런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왜 횡보를 하냐? 왜 안 오르냐? 언제 오르냐? 몰라. 누굴 봐도 몰라. 내일 오른다고? 말도 안 돼. 안 올라. 다시 오를 방법은 하나야. 내가 말했잖아.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오르는 방향에서 가장 주도를 했던 게 달러의 증가야. 달러가 증가를 하면서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서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전 세계의 돈이 풀리면서 전체적인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미국의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면서 미국의 주식의 상승을 이끌었단 말이야.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오르기 시작했어 지금. 진짜로 달러가 오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펑크가 막아줄지 미국 의회가 막아줄지 다음 주에 결정나. 그때까진 참으라고. 또 그때 돈 풀면 또 얘기가 달라져. 또 막 밑에서부터 터지겠지. 하지만 그때 돈 안 풀면 더 큰 하락이 온다고.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해. 하지만 주식은 항상 똑같아. 밑에서 사모아서 싸게 사서 오르면 이익 실현한다. 이익 실현 시 어떻게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진다. 다만 이렇게 급등했던 애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뭐다? 단기성 호재를 만들어서 그냥 한번 날렸다가 다 떨어버리는 거라고. 한 방에. 알겠지?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산 거를 다 털어버리는 거야. 쉽게 단타치고 빠지는 거지. 그런 건 며칠 만에 떨어져 버려. 호재가 별로 없고 편승해서 잠깐 올랐다 마는 것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 여러분들 주식을 잘 생각을 해봐. 주식의 움직임은 다 똑같아. 거의 똑같아. 조심해야 될 땐 조심해주라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당장 내일부터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가 막 들어와서 내일 막 오후까지 산다? 그럼 한번 같이 사? 그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팔면 또 팔아? 그런 건 아니고 사서 모으는 개념에서 괜찮아질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양봉을 보고 사라 이런 얘기야. 떨어질 때 사지 말고 오를 때 사라. 주식을 오를 때 사라. 최소한 하나 더 확인하고 사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팔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망하지 않는 우리 회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망하면 어려워. 대박 치려고 하지 마. 천천히 벌어가요. 꾸준하게. 늙어 죽을 때까지. 알겠죠? 저는 주식천재 통화했습니다. 꼭 기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사람들 이렇게 오네요. 그죠? 장세가 안 좋으면 주식천재 동화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준이윤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기분만 하면 다 할 수 있지.